자, 문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기 이 프린트가 흑백으로 돼서 얘가 다 이렇게 안 나올 건데, 그래도 진한 거와 연한 거는 구분되지? 그치? 진한 거, 연한 거 구분될 거고, 그 다음에 손글씨랑 손글씨가 아닌 것도 구분될 거 아니야, 그치? 보통 요 자리, 요 밑에 손글씨가 아닌 것들은 뭐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원래는 개념화 되어야 할 지침사항들. 그 다음에 나머지 손글씨가 써진 것들은 검정색 글씨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문제풀이에 식이 써져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색깔로 놓고 지나가는 것들은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냥 꼭 적지는 않아도 되는데 너희가 머릿속으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는 스치고 지나가야 되는 것들. 물론 이 계산 과정이 전부 다 써 있어야 되냐? 아니, 그렇지 않아. 만약에 근데 서술형으로 뭔가를 쓴다면 이 정도는 써줘야 되고, 혹시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근거가 부족하다 싶을 때는 이제 추가로 뭔가 있는 것들을 몇 개를 더 적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실제로 필기가 어떤 게 돼야 되는 건지까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 식들을 다 쓰면 이건 필기를 해. 이건 써 있으니까 이거 막 받아줬거든. 근데 그러면서 말로 하는 걸 다 놓친다고. 그래서 원래 너희한테 필기할 때는 필기할 거는 원래는 이건 다 적어준 상태에서 사실은 그냥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서 그 말로 하는 것도 너희가 잘 적어야 돼. 근데 심지어 그 말로 한 것들 그냥 가만 보고 있으면서 안 적으니까 그 중에 필수 용사 다 적어줬잖아? 거기다가 추가 첨삭이 필요하면 하라고. 얘를 웬만하면 필기할 게 있으면은 저기 뭐 노트로 준 거에다 해. 지금 그냥 책에다 이거를 받아 적겠다고 막 그거 하고 있지 말고 쓸 거 다 써줬으니까 여기다가 이거 하라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여기는 정말 중요한데 보통은 이게 다 나머지 정리 문제 유형에 들어가 있거든. 지금 여기 초반에 몇 개의 문제들은. 근데 왜 여기 넣었냐? 인수분해가 몇 개 쓰여서. 나머지 정리 문제 오늘 풀면서 좀 복잡하게 풀었던가 못 풀었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충분히 이걸 하고 나면은 해소가 될 거다. 자, 일단 자, 첫 번째. 자, 다항식 fx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다라고 돼 있거든. 여기에 대한 정보 처리 어떻게 할까? 앞으로 뭔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줬으면은 그거는 그냥 이 정보 주는 거야. 대입해서 뭐가 나온다라는 정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정리지. 그런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 얘에 대한 식을 세울 줄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자, 이 다항식 fx를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차식이라고 줬거든. 이런 경우는 그냥 대입해서 푸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정리를 해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2x-5가 나올 거다. 자, 이거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뿐만 아니라 인수분해 되는 걸 줘도 마찬가지야. 인수분해 되는 걸 주면은 말이야. 보통 이제 두 개짜리 뭐 줄 거 아니야. 근데 얘도 그가 정보를 2개 준 거거든. 사실 이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 되든 안 되든 사실 중요한 건 아니야. 왜? 뭘 줬기 때문에? 이 2개 1차항 상수항의 정보 2개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식이면 정보가 2개가 나와야 돼. 이미 이거 줬잖아. 그치? 그런데 보통 이렇게만 그냥 외워서 푸는 사람들은 대입해서 뭐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조건이 개수가 모자라가지고 못 풀게 돼.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제를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는데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2차식은 2차항, 1차항, 상수항 정보 3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대입 하나 하고 또 대입 하나 하고 2개 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 모르겠는데 하고 못 푼다고. 뭐 그럴 일이 뭐가 있어 그러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면. 이거 말고 다른 문제도 완전 제곱식 많이 주잖아. 완전 제곱식에 이렇게 주면은 완전 제곱식이랑 2차식의 나머지에 대한 이 정보 개수 2개를 갖다 분명히 준 건데 그냥 대입해서 하나만 쓴 다음에 정보가 부족하다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식 세우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잘 이해해야 돼. 그냥 문제 유형으로 대충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잘 이해해야 돼. 근데
최악의 경우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나머지가 이렇게 나온 데는 따라할 수 있어야 돼. 따라할 수 있으면서 하고 하다 보면 뒤에 가서 어느 순간 이해되는 순간들이 오거든? 이게 진짜 안타까운 얘기인데 배우는 내용이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이 어려워질수록 그 순간에 바로 이해되는 경우들은 잘 없어. 심지어 어떤 것들은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 예를 들어 무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래. 숫자인데 숫자가 끝도 없이 이어진대. 너희는 그게 이해가 되니? 난 아직도 사실 그거 잘 이해 안 되는데. 끝없이 이어지는 숫자가 도대체 뭔데? 이게 피타고라스하고 같은 본질적인 그런 의문 아니야? 아니 분명히 원주율이라는 게 딱 있어서 내가 몇 배 하면 딱 나오게 돼 있잖아. 그치? 원의 지름의 몇 배가 원주가 나오게 정말 딱 되어 있잖아. 이게 정비례 관계 있잖아. 근데 몇 배인데 그래서 몇 배인데 그게 그걸 몰라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모르니까는 그냥 대충 이렇게 문자 하나 새로 도입해갖고 그냥 쓰고 끝내는 거 아니야? 사실 나는 아직도 무리수라는 게 뭔지 이해가 안 되거든? 근데 우리 다 그런가 보다 하고 하잖아. 그냥 그렇대 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라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못하겠다 만큼 비겁한 얘기가 없다고. 하기 싫다는 얘기 아니야 그냥. 그냥 하기 싫다는 얘기를 괜한 자존심 때문에 하기 싫다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건데 이러고 있는 거라고. 일단은 받아들이고 따라하는 게 먼저야. 자, 봐봐. 선생님이 이거 얘기해준 대로 똑같이 따라할 수 있잖아? 따라할 수 있으면 계산 능력 있는 거야. 못 따라하면 계산 능력도 없는 거야.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안 보고 다 따라할 수 있는 상태에서 뭔가 형식이나 숫자 같은 게 좀 바뀌었어? 근데 내가 적용해서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해한 거야. 그 다음 얘랑 완전히 다른 것 같아 보이는데 선생님은 이거랑 똑같은 거래 하는 문제들 있지? 그걸 스스로 풀어낼 수 있으면 그게 추론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거야. 자, 처음 얘를 이해하는 방식은 추론으로 시작할 거야.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1차식 나눗셈 해가지고 왜 2차 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나눈 나머지 어쩌고 하면 우리 어떻게 썼어? 이 나머지가 알파 콤마 얼마, 베타 콤마 얼마 지나간 직선이라 그랬지. 그래서 얘 자체도 얘 자체를 갖다가 뭔가 x 빼기 알파에 더하기 얼마 혹은 x 빼기 베타에 얼마 더하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의 일부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서 나온다. 얘기했지. 또 이것들 중에서 일부로 나눈 나머지도 이 나머지에서 나온다. 얘기했지. 자, 이 개념을 숫자를 대입하지 않는 식 모양에서 쓸 거란 얘기야. 얘를 얼마큼 잘 정리하고 왔냐가 관건이라고. 자, 보자. 자, 지금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냐?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로 나누는 건데 이게 이제 요 부분이 인수분해가 들어가서 얘를 지금 인수분해 문제로 넣는 거야. 잠깐만. 왔어요. 네. 이봐, 이 늦게 온 친구가 있어가지고 자꾸 수업이 끊기고 말이야. 너 계획표에 보면은 학교 끝나고 다 휴식이잖아. 뭐하고 오는데 맨날 늦게 오는 거야? 자, 자야지. 어디까지 했지? 이렇게 되면 편의점 어디 잡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그치? 자, 저 x세제곱 빼기 1 때문에 우리가 인수분해 단원에 넣어놓은 건데 저거 인수분해 쓰라 이거야. 인수분해해서. 그럼 뭐야?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있어서 몫이 얼마가 있을 거고 이제 나머지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지. 그러면 이 중에 일부로 나눈 나머지는 이 정보 쓸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R1도 9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다. 그 다음 또 이 중에 일부로 나눈 나머지는 앞에서 줬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f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로 나누면 그 나머지는 여기서 나올 거라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밑에 써놨는데 자 봐봐. 이건 다 알 거야. 자 37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지? 나머지가 1이지. 오, 다들 금방금방 잘하네. 뭐 보고 알았지? 진짜 나눴어? 반 나눴어 이거? 그래. 그럼 그러니까 홀수의 정의가 원래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를 보고 홀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홀수인 거 그럼 어떻게 보자마자 바로 알았어? 뭐 보고? 얘가 3이라서? 얘가 7이라서잖아. 결국은 너희 뭐 한 거야 지금? 응? 너희 뭐 한 거야 지금 이거? 7이 2 곱하기 3 더하기 1이라서 얘가 지금 홀수에 의한 거 아니야? 그래 얘만 봤잖아. 얘 안 보고 얘만 봤잖아. 그치? 왜? 얘가 30 더하기 7인데 엄밀히 말하면 얘가 3 곱하기 10 더하기 7인 상황인데 여기에 2랑 5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봐봐 얘를 30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7이지 근데 그 10의 일부가 2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37을 2로 나눈 나머지는 7을 2로 나눈 나머지 중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얘 자체가 다시 한번 2 곱하기 3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요렇게 일어난 나머지를 우리가 이 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얘가 여기 3에 해당하는 거야. 30할 때 이 3에 해당하는 거야. 얘가 10이야. 그리고 얘가 5 같은 거지, 지금 상황이. 여기 숫자로 놓고 보면은. 근데 우리는 이미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걸 알고 있었다 이거야. 이미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걸 알고 있었는데 자 10으로 나왔을 때는 나머지가 얼마나 했을 때 이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쓸 수 있냐는 거야. 얘 자체를 갖다가 얘를 2로 나누면 몫이 얼마 나머지가 1 나온다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제 이걸 그냥 다항식으로만 쓰면 끝나는 거라고.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다항식으로 바꿔놨을 뿐이야. 새로운 걸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 외우고 또 저 문제 외우고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던 숫자로 할 때는 당연하게 너무 알고 있었던 이 개념을 갖다가 다항식으로 바꿔서만 그냥 생각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다. 오케이? 이게 생각 안 할 때마다 홀짝 구분하는 거 생각해봐. 홀수 구분할 때 어떻게 했었지만 생각하면은 거기 다시 하면 똑같은 자리에다 대입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다시 얘를 정리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R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면 얘가 우리 이거 몇 차로 나왔지 이거? 이거 아까 몇 차였어 이게? 3차였으니까 얘가 몇 차가 나와야 돼? 2차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2차가 있잖아? 그러니까 몫은 상수로 나와줄 거고 그 나머지가 2x-5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야. 정보 두 개 다 줬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2차식이니까 2차, 1차, 상수항 3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2개를 이미 써먹으니까 모르는 문자를 딱 하나 두고 딱 한 번만 수치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남은 건 뭐야? R1이 9니까 이제 1 넣어가지고 R1은 3A 빼기 3인데 9다. 그러니까 A가 그럼 얼마? 4인가? 맞지? 그럼 봐봐. 전개도 할 거 없어. 문제가 뭐 구하라고 했어? RX 구하라고 했어? 아니지. 뭐야 그냥 R2 구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다 2 넣으면은 얼마냐? 7A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냥 계산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A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였다고 이거는. 그래서 이게 바로 적절한 개수 비교와
적절한 수치 대입을 생각하는 거지. 이 나머지 이거 만들어내는 게 이게 개수 비교지. 형태를 만들어낸다면 개수 비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A를 찾는 과정은 수치 대입하고 찾고, 답을 구할 때도 정답의 형식을 수치 대입으로 바로 찾는 거지. 괜히 뭐 전개하고 어쩌고 하다가 계산식으로 나오지 말고. 응. 그 원리 설명은 다 했잖아. 그 원리 설명은 37, 아까 이 나머지는 얘기 전부 다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해준 거 아니야? 당연히 처음 듣고 얘가 저거구나 하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따져서 해보란 이야기야. 하다 보면은 이게 이런 상황이구나는 그냥 하면서 익혀지게 되는 거야. 이런 거야말로 하면서 익히는 거야. 따라서 해보다가. 그러라고 적어주고 그러라고 확인해서 이게 주는 거야. 봐봐.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이 7이라는 게 2 곱하기 3 더하기 1인 이런 상황이 있는 거잖아. 원래는 더 큰 소 나왔을 때는 더 큰 나머지가 있어. 더 큰 소 나누면 더 큰 나머지가 있어. 근데 더 작은 소 나누면 더 작은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응? 이 큰 나머지 자체를 갖다가 일어났을 때 몫이 얼마 더하기 나머지 얼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나머지 자체에서의 나머지 정리가 구성된다고. 이 자체에서 얘를 뭘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 나머지가 얼마. 그렇죠. 우리 계속해서 하는 게 이거 아니었어? fx를 뭘로 나누면 몫이 얼마 나머지 얼마 얘기하지 않았어? 그 나머지 자체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니까? 그 나머지 자체도 다른 더 작은 수 나누면은 몫이 얼마 나머지 얼마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그 다음. 자, 이건 대놓고 아까 얘기했던 공식을 외워서 풀란 이야기겠지? 얘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타이핑을 못하고 어쨌든 이거 타이핑을 할 수 있는데 하려고 그러면은 저 지수 때문에 작업이 또 많이 필요해가지고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썼어. 아무튼 자 얘는 대놓고 봐봐. 1 넣으면은 0 나오는 게 뻔하잖아. 그러니까 x 빼기 1로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몫에다가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대입할 수는 없고 인수분해 정말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공식 아까 얘기한 그 공식 외워놓고 있냐 그냥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총 101제곱이니까 이렇게 총 101개를 갖다가 나열해놨다 이거야. 101개를. 0제곱부터 100제곱까지. 오케이? x 101에 x 100제곱, x 99제곱, 98 이렇게 해서 x 더하기 1까지 나왔다. 그 다음에 q1 더하기 q-1을 물어봤거든? 그러면은 그냥 1쪽 넣어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101개라고 했잖아. 개수 잘 세야 돼. 여기부터 어디부터 세냐면 여기가 1제곱이잖아. 1부터 100까지가 이게 100개야. 한 개 더 있으니까 101개야. 1이 101개 있으니까 101이 나오고 마이너스 1로 한번 봐봐. 이거 앞에서도 우리 그 다항식 개수의 합들 구할 때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홀수 차는 다 마이너스 1 될 거고 짝수 차는 플러스 1 될 거니까 딱 100개가 다 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1만 남지. 그래서 그냥 얘는 101이고요. 얘는 1이에요. 해서 덧셈을 해도 돼. 아니면 우리 처음부터 계산할 때 뭐 있었어? 이렇게 그냥 다 알고 풀 수 있을 때 말고 지금 이 주어진 상황이 왜 지난번 풀었던 문제 유형 중에서 2배 A0, A2, A4 이거 구한 것 같은 상황 아니야? 그치? 1의 거듭제곱과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을 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은 짝수 번째만 남는 이거랑 똑같은 상황 아니야? 그래서 짝수 번째만 남으면은 얘가 총 여기서 50개, 여기 1개에서 51개 남으니까 51개 2배 하면은 102가 나올 거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고. 별거 아닌 문제 유형 하나도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 갖다가 2가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보기차식 형태야. 물론 이 식 자체를 전개하는 보기차식은 아니겠지. 근데 같은 형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보고 풀 수 있다. 보기차식으로 풀 수 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치환해서 그냥 글자를 만든단 말이야. 근데
가능하면 치환하지 말고 그냥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치환을 안 하고 못 풀겠다. 그러면은 일단 치환을 해야지. 그 다음 그 모양을 보고 치환하지 않고 푸는 거 다시 한번 세팅해 보는 거야. 다시 연습해 보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떤 모양인데 얘는 자, 이 자리 자체가 여기가 x 빼기 3의 제곱을 제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 생각할 수 있어. 여기가 앞에 거 두 개의 곱. 여기가 뭔가 상수 둘의 곱. 맞춰서 이렇게 더한 게 가운데가 나온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 식을 갖다가 x 빼기 3의 제곱에서 뭐 1을 빼는 거. 그리고 x 빼기 3의 제곱에서 4를 빼는 거. 이렇게 곱으로 분리 생각할 수 있고 이 1은 1제곱이고 4는 2제곱이니까 여기가 또 제곱 빼기 제곱이 보여. 제곱 빼기 제곱. 2차식 안 나고 또 그냥 전개하지 말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를 하면은 여기서 x-2와 x-4가 나오겠지? 여기서 합차를 하면은 x-1과 x-5가 나오겠지? 그래서 a, b, c, d가 뭔진 모르겠으나 하여간에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을 더하는 것 자체는 그냥 1제곱, 2제곱, 4제곱, 5제곱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지. 누가 누군진 몰라도. 자, 그러면은 여기 이거. 얘는 왜 이렇게 인수분해하는지는 알아? 기본적으로 2차식 있잖아. 2차식. 2차식이 봐봐. 뭐야?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b를 인수분해할 때 우리가 여기를 x 근데 x라고 나눈 거리가 1, 1 나섰지? 내가 풀 때는 그냥 1, 1 넣고 ab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곱하기 더한다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되는지 생각해 봤어? 그냥 외워서 하라고 했으니까? 다들 그렇지. 다들 그냥 외워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어. 이 전개할 때 그렇게 나오니까 거꾸로 하면 거꾸로 한 거 외워서 쓰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야. 나도 그렇게 배웠어. 근데 봐봐. 잘 봐. 자, 13 곱하기 14를 자릿수 맞췄으면 어떻게 되지? 3, 4, 12.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곱해서 30, 40. 그 다음에 다시 곱해서 100. 이렇게 더하지 않나, 우리 이거? 맞지? 자, 얘를 x 더하기 3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x 더하기 4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곱하면 어때? 이렇게 곱하면은 3, 4, 12 얘랑 얘랑 곱하면은 3x와 4x 이렇게 곱해서 x제곱 이렇게 더하지 않나 우리가? 그치? 그래서 이 다항식에서 차수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에서 자릿수가 올라가는 걸 생각해봐. 그러면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라니까? 이 지금 다항식의 구조가 우리가 이거 갖다가 이거 12 이렇게 곱해 더해가 자릿수 맞춰서 써주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100 나오는 이 모양과 이렇게 곱한 게 10이고 자릿수 맞춰갖고 중간에 얘 써주고 이렇게 곱해서 이 차항을 쓰는 이 상황이 똑같다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 얘도 처음 배울 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이 숫자 곱셈에 자릿수 맞춰 쓰는 거 있잖아. 자릿수 대신에 차수가 바뀌는 걸로 우리가 설명을 드렸으면 다 이해했을 거야. 그냥 외웠으니까는 이게 뭐지 하고서는 이걸 외우다가 그냥 수학은 하기 싫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지. 물론 이걸 안다고 해서 수학이 하기 좋아지는 거 아닌데, 그래도 그냥 못 모으는 글자들 그냥 막 그냥 의미 없이 외우고, 그냥 외운 대로 그냥 계산만 하고, 이거랑은 좀 차이가 있겠지. 아무래도. 오늘도 할 때가 됐어. 오늘도 할 때가 됐어. 뭐 가다 놓고. 그래? 이제 다 아는 거야, 이제.
계속 영상은 다 찍어서 올릴 거기 때문에 분명히 누가 잤다 하는 걸 아는 거지, 이제. 자, 다음을 보자. 4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거야. 4차식. 이거를 일단 최종적으로 해야 될 거 먼저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한 번에 하기 어려울 때 하나씩 나눠서 하는 것도 보여줄 건데, 자, 중요한 거. 이런 문제 풀 때 조립제법을 쓰지 말아라. 물론 조립제법이 쓰라고 있는 거긴 해. 그리고 웬만한 풀이들도 다 나와 있어. 조립제법은 교과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다 쓰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봐봐. 그렇게 따진다면은, 자, 12 곱하기 6도 우리 이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릿수 계산을 기본적으로 세로셈으로 바꿔서 2, 6, 12에 6, 1은 6 해가지고 72 이렇게 하게 돼 있지 않니?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풀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그냥 이 세로셈, 곱셈, 나눗셈 같은 개념인 거야. 나눗셈 할 때 세로셈 무조건 하니? 필요할 땐 하지만은 우리가 자주 쓰는 숫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잖아. 다만 다항식은 숫자 종류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런 막 특정한 어떤 숫자들처럼 다 외울 수 없다는 게 하나의 문제인 거잖아. 근데 결국은 그냥 다 외워놓은 것처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면 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 그렇다면 그걸 연습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당장은 조립제법이 발음도 안 나오네. 지금 당장은 조립제법이 더 빠를지도 몰라.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은 조립제법을 안 쓰고 풀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안 쓰고는 못 풀겠다. 일단은 쓰고 갖고 와. 그 다음에 다시 나한테 보여달라고 해. 채점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자, 지금 3차를 건너뛰어서 그러는데 우리 일단 4차식은 기본적인 풀이가 인수정리 먼저 써서 그 다음에 나누고 차수를 다운시킨 다음에 2차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보자. 자, 얘는 일단 뭘 넣으면 여기 나오지? 1은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1이 되나? 아, 1 되네, 1. 맞지? 1 넣으면은 없어지네. 자, 1이 되니까 x 빼기 인수로 있어. 이거 하나. 또 바로 끝내지 말고 바로 나누지 말고 하나 더 찾아. 물론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 안 되냐면은 이 4차식이 뭔가의 제곱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이면은 안 돼. 그런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해야 되거든. 근데 얘는 대충 봐도 어때? 지금 어때? 두 개 있지? 얘는 두 개 있지? 그러니까 둘 다 찾으면 돼, 그냥. 이대로 바로 하나 더 넣어보라고. 뭐 할까? 2 넣으면 나와? 2 넣으면은 16 빼기 32, 4, 32, 10이니까 없어지고, 되네. x 마이너스 2. 그치? 근데 아까 분명히 x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라서 안 됐었지. 높은 확률로 이 k는 2일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일단, 이 다음은 그냥 보자고. 자, 봐봐. 이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다항식 전개의 원리를 확인하는 거거든? 거기서 사용하는 거거든? 자, 최고차항 계수 1이지? 여기 계수 1이고 여기 1이잖아? 그럼 여기도 계수가 2차항 계수 1이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내수의 합이, 이 자리가 내수의 합자리라고 했지? 인수 4개의 합. 내수의 합이 마이너스 4지? 근데 그중 2개가 지금 마이너스 3이지?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1이면 된다. 됐어? 그 다음. 자, 남은 건 뭐야, 이제 여기. 상수항만 남았지? 그러니까 상수항만 보면 돼. 상수항이 마이너스 10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 얼마야? 2잖아? 그럼 마이너스 6이 나오면 끝나. 인수 그냥 끝난 거야, 그냥.
그럼 다시 여기서 찾아가지고 여기 얘가 인수분해 되니까 그래 x 마이너스 2 아니 근데 쟤처럼 써줄게. 여기 지금 보면은 x 플러스 2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저 순서대로 그냥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에 여기에 x 마이너스 뭐야 여기 2라고 써야지. x 마이너스 1에 여기서 나오는 x 마이너스 3 하나만 써주면 끝난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k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다 px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2 넣어라 이런 얘기야. 그럼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얼마냐 이거지. 그러니까 간단하잖아. 인수정리 썼고 전개식 원리 썼고 그러면 끝이야 그냥. 그 다음 자 이거 물론 성실하게 세제곱도 하고 제곱도 하고 푸는 방법도 있겠지. 자 그런데 이런 문제 패턴들은 지난번에 항등식 할 때도 보여줬었는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해서 2차식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항등식 성질 이용해서 나머지 찾는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하냐? 간단해. 나한테 뭐 하나 주고 차수를 높인 걸 구하래. 이렇게 차수 높인 거 구하라. 그런 문제는 다 나머지 정리 활용하는 거야.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지. 얘를 갖다가 이항을에 어떻게 루트 있고 없고를 루트 없는 쪽 있는 쪽을 다 바꿔가지고 x-2는 루트를 만들고 양변 제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6 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만들고 나서 뭔가 하거든. 근데 우리가 방정식 성질을 활용할 수 있으면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얘가 유리수인 계수를 근으로 하는 혈내근에 관한 형태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대로 두 근의 합이 2 더하기 루트 6과 2 빼기 루트 6이니까 합이 4가 나오고 곱이 4 빼기 6 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간단한 계산으로. 그래서 바로 그냥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가 바로 그냥 뭐야? 합이 4가 나오고 곱이 4 빼기 6 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그런 구조니까 여기 봐 중요한 거 하고 있어. 바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0이라는 식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과정을 다 거치지 않고도. 자, 봐봐. 어차피 이거 전개하는 거 그냥 계산이지. 근데 두 근이 합과 곱은 어차피 공통수학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합과 곱부터 이용하는 거는 어차피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있는 개념을 이용해서 식을 단순하는 것들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이걸로 3차 어떻게 만들 거냐? 정리해줘야지. 누구부터 할까? 얘가 좀 더 복잡하게 얘부터 할까? 자, 어떻게 하냐?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2를 이 0으로 나누겠다 이거야. 그럼 몫이면 나머지 형태가 나오겠지? 항등식 성질 써가지고 여기다 x제곱 빼기 4x 빼기 2를 써주고 몫이 얼마에 나머지 얼마 나올 거거든? 그러면 얘가 항등식인데 얘는 항상 0이기 때문에 그냥 차수가 줄어들어서 이 나머지로 이 식의 값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야 돼. 겉에 걸 벗고 듣든지 너무 뜨거우니까 졸리잖아. 아니면 일어나서 듣든지. 응? 응. 그러세요. 아니, 이것 좀 듣고 가. 자, 그럼 해보자 이거야. 자, 얘도 뭐? 최고 차항계수가 1이니까 그냥 x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 나머지 1차지. 그러면 2차항에는 얘가 영향을 주지 않거든? 여긴 똑같이 따지면 돼. 자, 세수의 합이 마이너스 5야.
근데 그 중에 두 수의 합이 마이너스 4야. 맞지? 여기가 두 수의 합짜리지? 그럼 나머지 하나의 수는 마이너스 1 나오면 되거든? 이제 그 다음은 따져야지. 뭐, 이제 2차까지 끝났으니까 1차. 자, 1차가 지금,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하니까, 여기서 정리하면은 2가 되거든, 1차 함계수가. 근데 우리가 1차 함계수 5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3x. 그 다음, 상수항이 2거든?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1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그냥 이 분자가 이 3x 빼기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분모인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4x를 구해야 하는데, 그럼 또 해야 되냐? 너무 귀찮지 않냐? 그런데 말이야, 2차까지 똑같지? 우리 이거 찾는데 2차까지로 구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 똑같이 나오겠지? 다 똑같이 나오고 나머지만 다를 거거든? 왜? 지금 1차, 2차만 차이가 나거든. 그러면 얼마 차이인지 생각해봐. 얘는 x가 부족하지. 그러니까 x 하나 빼. 그 다음에 상수는 1 더하면 되지. 1 더해. 끝났잖아, 그냥. 여기까지 똑같으니까. 2차까지 똑같으니까 애초에 이걸 나눈 생각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우리 뭐 하면 되는 거냐? 자, 얘 분의 얘기 때문에 0, 0 날리고 나면은 이것만 남거든? 보이지? 2분의 3에 x-1분의 x, 이거 보이지?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나눗셈이라도 해야지. 그 직접 나눗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하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그냥 빨리 개수만 써가지고 자,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에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해가지고 1, 1 쓰고 빼면은 마이너스 1 빼면 얼마야? 7인가? 마이너스 1 하면은 이러니까 3, 마이너스 3. 한 번 또 하겠지? 이게 이렇게 써놓으면 봐봐. 아까는 식을 두 개 다 써놓으니까 얘네 둘의 차이가 한눈에 다 보였지. 근데 지금은 이렇게 놓으면 다 보여? 잘 안 보이거든? 그럼 너가 다 또 하고 있겠지, 이제.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가 성립할 때 어떤 삼각형이냐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정삼각형 형태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 이런 게 주어지는 거야. 물론 이 중에 하나가 없어도 돼. 하나 없어도 정삼각형 나와. 왜냐면은 봐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니까 실수인 이상 0, 0, 0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A는 B, B는 C, C는 A가 다 성립해야 되거든? 이거는 A가 B면서 동시에 B가 C여야 되고 동시에 C가 A여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없어도 A가 B고 B가 C면 C랑 A도 똑같겠지.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정삼각형을 알려주는 패턴. 이등변 삼각형은 얘 같은 경우 뭘 말하는 거냐? A-B에 어쩌고가 있으면 된다 이거야. 그럼 얘는 A는 C는 이등변은 뭐냐? A-C에 어쩌고가 있으면 된다 이거야. 여기서 주의사항. 자, A-B에 A-C가 같이 있다고 해서 이걸 보고 정삼각형이요 이러면 안 돼. 왜? 얘는 또는이야. 얘는 0 또는 얘는 0이 나와야지. 곱이니까. A가 B 또는 A가 C인 이등변 삼각형인 거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정삼각형을 보면 안 된다고. 정삼각형은 뭐가 나온다고? 보통 이렇게 제곱의 합이 0이 나오는 패턴으로 다 0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구성되어 있다고. 뭐 이것도 아니면은 이런 거겠지. A제곱 더하기 B, 아니지. 얘는 아니지. 얘는 안 된다.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빗변의 길이가 어쩌고 저쩌고는 뭐겠어, 뻔히. 피타고라성이겠지? 빗변이 B가 나올 거면 B제곱이 뭐 A제곱, C제곱 같은 식으로 나올 거고, 빗변이 C일 거면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건데, 얘를 이제 이항하면 뭐 이쪽이 뭐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이래서 나온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나온다든가. 여기도 뭔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할 거니까, 이런 인수가 보이는 거지. 그럼 또 한 가지 주의사항. 자, 여기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있다고 해서, 얘를 직각이등변이나 부르면 안 된다.
이등변삼각형 또는 직각삼각형인 거지. 그나마 얘는 양반이야. 이렇게 직각이등변이라고 얘기하면은 자, A는 B 직각이등변 가능할 수 있거든. 이게 B변이 C니까. 근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게 여기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직각이등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B변이 C인데 어떻게 A랑 B랑 똑같냐? 그치?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대충 판단하는 거지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보통 이런 형태로 주니까 이런 것들 찾아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할 건 뭐냐 이게 이제 아까 말로 하고 지나갔던 문자가 여러 개 나올 때 보통은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돼. 자 혹시 기억을 안 했을까봐 다 적어줬어. 응? 원래는 개념에 정리가 되어 있고 문제에서는 알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적용한 연습들을 해보라는 차원에서 준 거기 때문에 그렇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할 때 또 그냥 다 전개해놓고 보지 말라고. 일단 잘 봐봐. A제곱 있네. B제곱 있네. C제곱도 있는데 뭐야 그러면 A, B, C 차수가 똑같잖아. 낮은 게 어디 있는데 안타깝지만 똑같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아야겠지. 그래서 A를 잡아보자. 그것도 많이들 하니까. 그래서 뭐 해놓은 거냐. A로 잡을 거니까 다 전개하지 말고 자 A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것만 항을 체크해보자 이거야. 항상 강조하는 건데 전개는 말이야 그냥 다 때려 박아놓고 가서 뭔가 보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항만 딱 뽑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A에 대한 2차 확인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개수 B 나오고 이쪽에 마이너스 C 나오니까 이 항은 플러스 C로 바뀌겠지. 그래서 이걸 한 번에 B 더하기 C의 A제곱 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체크해놔. 그 다음에 똑같이 표현하면 또 나중에 헷갈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1차항 개수는 또 다르게 표현해. 동그라미 쳐놨어. 자, A의 1차항이 지금 여기하고 여기 A 하나 있으니까 여기거든.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 나면은 이쪽에서 지금 A제곱과 B제곱 나오고 여기는 C제곱이니까 이항은 마이너스 C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A 하고 나올 거고 그러면 감사하게도 봐봐. 우리 지금 A에 대한 2차식 정리할 건데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게 상수항에 해당하는 자리잖아. 그럼 상수항은 우리 어차피 뭐랑 뭐의 곱으로 표현할 거고 또 뻔히 여기 벌써부터 B 더하기 C가 공통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원래 다 전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해서 적어줘야 되는데 감사하게 이미 인수분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 전개해버리면은 다 전개한 다음에 모양이 안 보여서 어떻게 이루고 있다고. 여기를 갖다가 BC에 B 더하기 C 해놓으면 자 여기 이제 눈이 있으면은 B 더하기 C의 공통인수가 보일 거 아니야. 그럼 공통인수만 묶어서 꺼내놓고 남는 수 써주자 이거야. A제곱에 여기가 이제 B 빼기 C가 남겠지. 그리고 A 여기서는 BC가 남겠지. 잠깐 마이너스네. 그러면은 여기가 또 B와 마이너스 C 여기는 A와 A이고 보이지? 그럼 이렇게 더했을 때가 나오겠지? 그래서 B 더하기 C에 그 다음 여기는 A 더하기 B에 마무리는 A 빼기 C고 얘가 0이 나오는 구조니까 B 더하기 C가 0이거나 A 더하기 B가 0이거나 A 빼기 C가 0이거나 나와야 되는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A, B, C 양수란 말이야. 양수 더하기 양수가 0이 나올 수는 없겠지. 양수 더하기 양수가 또 0이 나올 수 없겠지. 그럼 여기가 0이 나오겠네. 항상. 그래서 A 빼기 C가 0이니까 A랑 C랑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야 되는 거지. 물론 이제 앞으로 나올 게 구조들이 다 다르게 줄 수 있겠지. 다 다르게 줘도 그냥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똑같이 다 끝난다는 거야. 근데 아까 내가 뭐 내신에 자주 나오는 문제 그러고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인수에 되는 패턴으로 줘야 되는데 하나를 하나 더 이항해버린 다음에 이제 구조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 B, B, C, CA를 강제로 만들어야 되는 이제 이런 구조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왜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인수분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기본 구조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온갖 공식들 그냥 다 처박아 놓고 나서 이거 외워서 문제 풀어라 하는 시험 문제를 내신에 내고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사실 웬만하면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잘 안 내. 사실 누가 문제냐? 목동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하고 대치동 지역, 강남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제일 문제야. 변별력을 가르겠다는 이유로 암기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을 엄청 낸다고. 그럼 차라리 특목고를 가잖아? 특목고를 가면 또 교육과정을 잘 지켜요. 그 HOPT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HOPT에 나오는 그 프린트 하나고 프린트를 해서 주는데 거긴 걔네들이 주는 그 문제들에는 교과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하나도 없어. 곱셈공식 관련 문제들도 우리가 쓰는 기본 곱셈공식도 있잖아. 원래 교과서에 기본 곱셈공식 있지? 그거에서 오버되는 문제들이 하나도 없어. 그 사실은 선생님들이 그걸 체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고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거 체크하지 않고 그냥 어차피 시 옛날에 다 외웠다 이거야. 또는 문제집이 어차피 실려있다 이거야. 어차피 이제 학원에서 이거 배웠고요 하고 있잖아. 하고 낸다는 거지. 그걸 뭔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바꿔내서 교과과정에 맞춰서 하는 것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데 물론 그걸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 소수. 그걸 하는 사람들이 소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다수지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게 문제라고 해서 그러면 그런 거 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문제들을 마친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 세상이 그렇다. 틀려놓고 나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은 네가 못하니까 그러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어. 학교가 내버리는데 어떡하겠어.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그런 학교에 갈 거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를 일이지. 학교 선생님이 어떤 문제지 참고해서 뭘 냈지 어떻게 알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막 주는 프린트 하나에 뭐가 비슷한 거 들어있잖아. 그럼 나오는 거라니까. 그 학교 기출문제라든가 그 학교 프린트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아니면은 이제 그래서 이런 시비들이 자꾸 걸리니까 어떤 학교들은 아예 모의고사 기출 변형으로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그럼 기출 변형을 모의고사에서는 한 문제당 뭐 한 최소한 10분, 20분 걸려서 풀라고 딱 내가 만들어 놓은 문제거든. 그런 걸 한 7, 8개 쫙쫙 박아놓는 거지. 어쨌든 모의고사 나온 문제들은 교과과정을 벗어났거나 뭐 선행학습 금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비 걸 것들이 없거든. 그거 다 검증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피해들은 학생들이 보게 되는 건데 안타까운 일이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문제 유형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보통의 유형 문제집들처럼 여기를 자, 뭐 얘는 뭐 어떤 유형 이런 식으로 박아 놓은 건 없어. 내가 여기서 적어 놓은 지출 사항들도 그냥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면 좋다라고 하는 지침 사항들일 뿐이지 유형으로 정리하는 것들이 아니거든. 물론 문제를 전부 다 보면서 이 중에서 너희가 숙제를 제대로 할 거면은 최소 이 정도는 내가 다 설명해줘야지 가능하겠다 하는 것들 위주로 뽑아놓은 거긴 하지만 항상 개념을 바탕으로 너희가 문제를 직접 풀고 문제 해석 자체를 너희가 자꾸 해야 돼. 그러니까 유형이라는 것도 남들이 이걸 해석해 놓은 걸 갖다 너희한테 주입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직접 너희가 해석을 다 해서 유형이 너희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게 뭔가 파악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떤 거는 문제집에서 유형이 똑같다고 같은 유형이 쭉 나왔는데 얘랑 얘는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개념하고 갖고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 개념을 갖고 쓰는 문제
저 개념하고 쓰는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거야 수업 시간에도.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줄 문제 단계별로 프린트들 있잖아. 거기다가 유형 정리도 아무것도 안 해놨거든. 근데 너희가 풀 문제들의 정말 번호까지 똑같이 만약에 A를 풀고 A를 또 풀 거잖아. 그러면은 그 A끼리 B끼리 해서 문제 하나하나가 1번 끼리 다 같은 유형이야. 2번 끼리 같은 유형, 3번 끼리 같은 유형을 그냥 다 세팅해서 수작업으로 넣는 거거든. 일부러. 그러니까 A에서 첫 번째 거에서 통과를 못했어. 두 번째 거 또 풀 때는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강화를 시켜주는 거고 똑같은 것도 반복해서 세 번째 강화시켜주는 거고 그냥 B에는 물론 A랑 완전 또 똑같은 수의 문제 유형은 아니지만 한 번 봤던 문제 유형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 형태로 B가 주어지고 C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주어지거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연습하는 것 자체를 너희가 잘 체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단계별로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들로 접근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문제 풀 때 이제 내가 이제 뭐 또 뭐 A는 또 하나라도 틀리면 통과를 못하고 이래놓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막 답만 찾고 지나가겠지만은 그렇게 답 찾은 다음에 통과해놓은 다음에 질문하라고. 응? 근데 숙제가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은 곧 안 남고 싶고 고쳐야 되니까 보통은 그것 때문에 질문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숙제할 때 복습 잘해서 오답 많이 없게 너희가 해갖고 오면은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물론 다음 수에 미리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번에 한 걸 제대로 정리하고 지나가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야. 이제 그게 한 단원 한 단원 쌓이다 보면은 어느 시점부터는 숙제에 대한 오답률 자체가 완전 달라질 거야. 수업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질 거야. 어느 순간에 그게 확 느껴지는 순간이 오거든? 본인 스스로가 그걸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오거든? 보통은 너희가 느끼기 전에 내가 먼저 느끼지. 그러면 내 실력이 올라간 거야. 근데 이게 안타까운 얘기가 우리는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올라감이 느껴졌지만 이 에스컬레이터 끝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가만히 있으면 도로 내려간다는 얘기야. 완전히 여기로 올라서는 게 레벨업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저 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되게는 아니지. 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안 올라요. 그러겠지. 내려가는 속도보다 느리면 공부를 하고 있지 더 떨어지겠지. 내려가는 속도와 똑같은 만큼으로 걸어가고 있으면은 똑같겠지. 그 다음 내가 얼마큼 했다고 생각했지만 여기까지 도달을 못한 채로 내가 뭐 다른 과목을 한다든 뭐하든 뭔가 했으면 사실 이만큼 내려가 있었으니까 공부한 게 티가 안 나겠지.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다 올라설 만큼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 혹시 에스컬레이터 거꾸로 올라가본 적 있어? 요쯤 되면 되게 힘들어. 이미 거꾸로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 저기 많이 해봤거든. 사람 없을 때. 5호선은 되게 깊어요. 1, 2, 3, 4호는 얕지만 그래서 중학교 때 5호선 처음 개통되고 막 그랬을 때 뭐 애들하고 저기 4개 선언방에서 여기 올라갈 수 있냐 없냐 엄청 깊으니까 사람들 없는 시간에 많이 있을 때 안 했어. 없는 시간에 오면은 저기 뭐야 누구 마주치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막 피하고 이러고서는 막 올라가는데 진짜로 이쪽은 겁나 힘든데 이때 잠깐 쉬겠다고 참 쉬잖아. 쉬면 이만큼 내려가서 더 힘들어져. 이걸 진짜 꾹 참고 올라가서 딱 찍어야 되거든. 공부할 때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국어 영어는 이 계단이 좁아. 내가 열심히 하면 한 번에 두세 칸 올라가는 거 가능하고 이게 아니면은 이게 힘들 때도 이게 계단이 좁으니까 좀 천천히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서 버틸 수 있거든. 잠깐 살짝 쉬면서. 근데 수학 계단이 커. 한 칸 한 칸이 되게 커 수학은. 이 한 칸 한 칸 자체가 되게 힘들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잠깐 쉬면 잠깐 서서히 한 칸에 못 올라가잖아. 잠깐 쉬면 쭉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국어 영어는 사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가 되게 심해 이렇게. 그래서 국어 영어는 정말 꾸준하게 해야 돼 매일매일. 너희가 앞으로 계획 폈을 때도 가능하면 국어 영어 공부들은 그러니까 30분만 잡더라도 뭔가가 한 번씩은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수학은 한 칸 한 칸이 크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소소하게 몇 칸 올라갔다고 해서 걔가 뭘 한 게 아니야. 근데 오늘은 공부할 시간 너무 적은데
너무 적으면 복습만 해야 돼. 그 다음 걸 못해. 1시간 있다 1시간 있으면 복습하면 끝이야. 수학은 최소 하루에 3시간 잡아놔야 돼. 한 번 잡을 때. 봐봐. 복습부터 한번 해. 그 다음에 간단하게 문제들 보면서 내가 계산으로 워밍업들을 해놔. 워밍업 다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공부가 다 시작인 거거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틀린 거 뭐 정리하고 해가지고 다시 그거 내 거로 다시 소환 시간까지 갔잖아. 그러면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 근데 운동할 때 스트레칭 없이 그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상한단 말이야. 너희도 스트레칭 없이 그냥 마구잡이 공부를 하잖아? 그럼 뇌가 상한다니까? 물론 어느 정도 뭐 타고나게 똑똑하고 좀 이런 것들도 있겠는데, 근데 타고난 똑똑함과는 별개로 말이야. 원래 그렇게 뛰어난 학생이 아니지만 성적이 아주 잘 나오는 애들이 있어. 걔들은 왜 그러겠어? 그걸 자극들을 잘 줘가지고 뇌가 잘 이게 성장들을 해오는 거거든. 특히 고등학교 수학은 타고난 두뇌보다 학습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야. 특히 수능 수학은 타고난 똑똑함으로 인한 어떤 문제풀이가 아니라 하라고 정해져 있는 학습들을 제대로 한 사람이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타고난 똑똑한 평가할 거면 IQ 테스트를 하지 왜 수능 시험을 보겠어? 그렇지 않나? 그래서 그 과정들 스트레칭도 잘하고 그러니까 너희한테 문제 줄 때도 내가 그러니까 그 루틴을 그냥 말로는 지금 오늘 처음 하는 거지만은 지금까지 보였던 루틴이 바로 그 루틴이야. 개념 정리했어. 근데 풀기 전에 가능하면 뭐 개념 다시 한번 보고 우리 문제 이거 설명한 것도 복습하고 한 다음에 문제를 풀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너희가 그냥 안 하고 A를 바로 풀기 시작하지. 근데 정리를 한번 하고 나서 A를 풀어봐. A에서 실수가 덜 나와. 그 다음 A를 워밍업을 했어. 그럼 당연히 B 접근하기도 수월해지겠지. 혹은 A에서 내가 뭔가 놓쳤던 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놓쳤던 걸 다시 점검하고 진행하라는 뜻이야. B도 마찬가지지.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게 있는데 이를 점검하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단계별로 주는 것도 이유가 있고 그 유형도 적절하게 잘 맞춰서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지금 나도 수업 좀 되게 빡세거든 지금 요즘에. 진짜 학원에 와가지고 정말 잠깐도 쉴 틈 없이 진짜 매일매일을 지금 그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집에 간다면은 이거 준비 또 하고 와야 돼.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희가 너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너희가 제대로 단계별로 잘 해봐나가가지고 제대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고. 또 그런 예를 학원에서 보여주니까 집에서 공부할 때도 이런 방식이구나를 뭐 각자 스타일에 맞춰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또 생각해보라는 거지. 그리고 다시 그게 또 플랜에 녹아 들어가면 돼. 오케이? 그럼 이제 일단 수업은 여기서 끝.